이옥자 어르신 맞으신가요? 지금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지금 돈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화 한 통으로 어르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9월 25일 정부와 국회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책을 중심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메신저 피싱까지 다양한 유형별 특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이 영상 10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정이 손을 잡고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을 400명이나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책임 강화, 그리고 사기죄 처벌 강화입니다. 먼저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금융감독원, 통신회사가 각자 따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기관이 하나로 뭉쳐서 보이스피싱을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집안의 문제를 온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부가 인정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똑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저 아들인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라는 식의 전화 말입니다. 이런 전화가 바로 보이스피싱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70대 김할머니는 이런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위험에 빠졌다고 하면 부모 마음에 어떻게 의심부터 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과의 차이점인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직접 속이는 방법입니다. 사기범이 검사나 경찰,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전화를 걸어와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합니다. 목소리 연기도 아주 능숙해서 진짜 공무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기관에서 개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돈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또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악성 링크를 보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털리거나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 쉽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을 위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쓰레기 혼합 투입, 장소 미준수 등 키워드를 사용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탈취하는 경우인데요. 꼭 기억하세요. 과태료, 고지서는 절대로 문자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받는 즉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피싱은 어르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지인인 척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60대 박 씨는 아들 명의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주변 지인이나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 발표된 정부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의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속아서 돈을 보낸 것이니 은행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과실, 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이 실수로 속았더라도 은행이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송금되거나 이상한 시간에 거래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경고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마치 도둑이 들어올 때 울리는 경보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범죄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기죄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범죄로 번 돈을 모두 몰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어봤자 결국 다 빼앗기게 되니까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적 유인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올해 안에 모두 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려 10개가 넘는 법률을 고쳐야 하는 큰 작업이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적 말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진짜 경찰이나 검사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상 비밀이라면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100% 사기입니다. 진짜 수사기관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왔다고 하면 검찰청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정말 우리 집에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세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가족에게 즉시 알리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이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이 알면 사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미싱 예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특히 택배 확인, 카드 사용 내역, 코로나 지원금 같은 문자는 99% 사기입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라면 해당 회사나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메신저 피싱 예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정말 내가 보낸 메시지야? 직접 목소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은행에 가려고 하셨는데 다행히 은행 직원이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아들은 멀쩡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은행 직원들도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큰 돈을 급하게 송금하려고 하면 은행에서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콜백 제도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끊은 다음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런 방식을 매우 싫어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앱을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문자로 온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앱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악성 앱을 미리 차단하는 3단계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치 집의 대문, 현관문, 방문을 3개 설치하는 것처럼 3번의 보안 장치를 거쳐야 앱이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신회사들의 책임도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신분증으로도 쉽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회사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만약 불법 개통이 일어나면 통신회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은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정당한 일이라면 가족에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라고 재촉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전화로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전화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제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입니다. 110이나 국번 없이 182번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신고할 때는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송금 시간 등을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이런 정보들이 범인을 잡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통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서 경찰에게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전보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분들과 미리 약속해 두세요.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직접 만나서 말하자. 또는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시 확인하자는 식의 가족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까지 따라하는 새로운 사기 수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가족의 목소리와 똑같이 만들어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기범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가족만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별명이나 가족만 아는 비밀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암호를 미리 정해두시면 진짜 가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 중에서 특히 기대되는 것은 AI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다른 모든 은행에도 즉시 알려지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감지해서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뜨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 예보처럼 사기 예보를 해주는 셈입니다. 범죄 수익 몰수 제도도 크게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범행 기간 중에 산 모든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싼 차를 샀든 집을 샀든 모두 빼앗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노고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대처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혼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경계심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이 영상은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